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에 힘들어하는 가맹점주들을 위해서 상생 노력에 나선 본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자며 본사의 납품 원자재 가격뿐만이 아니라 브랜드 로열티까지 내린 건데요. 박소주 기자입니다. 유명 셰프의 이름을 건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저렴한 가격과 넉넉한 양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에 가맹점만 500개가 넘습니다. 이 브랜드 본사는 최근 가맹점에 납품하는 원부자재 15개 품목의 가격을 최대 17%까지 낮추고 연간 로열티도 10% 내리기로 했습니다. 역대 가장 높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맹점의 인건비 부담이 늘자 이를 지원하고자 나선 겁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은 월 평균 70만 원 정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본사는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지난해 9월부터 가격을 낮추는 작업을 준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적잖은 부담이었던 점주들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와, 정말 좋다. 내가 정말 잘 선택했구나. 우리가 가맹점으로 일하면서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각종 회피 꼼수 대신 전해진 훈훈한 소식에 손님들도 반가워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더 많아진다면 저도 이런 곳을 더 많이 찾아갈 의향이 있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현장을 찾아 본사의 상생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크든 작든 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본사가 어떤 상생을 하겠다고 이렇게 공표를 한 첫 번째거든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나눠지려는 본사의 노력이 업계 전반으로 번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가점을 주기로 했는데요. 임대 수수료와 카드 수수료 인하, 복합 쇼핑몰 영업 규제 강화 등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대거 내놨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연일 최저임금의 당위성과 지원 대책 홍보전을 펼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일자리를 유지하고 늘리는 곳에 혜택을 더 주겠다는 겁니다. 먼저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기업이면 10인 미만 소기업이라도 정부의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추가 가점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에는 임대료 규제 등을 제시했습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을 연 9%에서 5%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 주 내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곧바로 시행하고 복합 쇼핑몰의 영업시간 축소와 월 2회 의무 휴업 규제를 신설합니다.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권 내몰림 방지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슈퍼마켓과 편의점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소액결제 카드 수수료를 0.3%포인트 낮춰 7월 중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산층 서민층에게 낙수 효과가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성장과 양극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가장 긴급한 임무는 서민 경제에 돈이 돌게 해야 된다. 지금 이걸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린 것이고 또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받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중소기업 사업자금 5조 8천억 원을 집중 배정하고 어음제도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 하도급 거래의 현금 지급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임금을 적게 주려는 편법이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이메일과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그동안 200여 건의 최저임금 갑질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이메일 제보 77건을 분석한 결과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해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가 45%로 가장 많았습니다. 식대 등 수당 폐지, 휴게 시간 확대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슈퍼나 제과점, 편의점 등 소액 결제가 많은 업종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7월부터 인하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신금융협회 회의실에서 소상공인 단체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액결제 업종 카드 수수료 경감 방안을 밝혔습니다.
먼저 7월부터 카드 수수료 원가 중 한 부분인 벤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10만 개 가맹점에서 수수료율이 평균 0.3%포인트 하락해 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가상화폐 시장에 대기업들도 잇따라 뛰어들고 있습니다. 묻지마 투자 논란이 거세지만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유망한 사업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게임 업체 NHN 엔터테인먼트가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OK코인 코리아는 홈페이지를 통해 NH엔터를 투자 파트너로 소개했습니다. 중국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인 OK코인이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NH엔터와 손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한 IT 기업들도 많습니다. 카카오는 세계 1위 거래소인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의 지분 약 23%를 갖고 있습니다. 게임 업체 넥슨은 지난해 거래소 코빗을 인수했고 한빛소프트와 파티게임즈 등 다른 게임 업체들도 가상화폐 사업에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재벌 3세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현대가 3세인 정대선 현대 BSNC 사장은 한국형 가상화폐인 H다, 일명 현대코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망 사업에 투자가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석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이 사업적인 부분과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진출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세 조정이나 가격 조작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들은 다만 가상화폐 시장이 투자 노다지가 된 만큼 정부의 시장 질서 유지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가상화폐 투자 열기는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우후죽순 들어선 거래소의 시스템 수준은 주식 거래와는 격차가 크다 보니 피해가 만만치 않은데요. 주요 거래소 상대 소송이 20건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한지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외관상 온라인 주식 거래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 수준은 놀랄 정도로 취약합니다. 가상화폐 거래가 금융으로 인정받지 못해 거래소가 법상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통신 판매업자에 불과한 탓에 자본금이나 보안 시설을 갖출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세는 급등락하는데 서버는 툭하면 멈춰서는 바람에 빗썸, 코빗 등 주요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20건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전산장애로 제때 사고 팔지 못했다는 주장이 대다수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작전 세력이 가상화폐 시세를 조작했다고 의심합니다. 시세 조작을 해서 개미들 막 올라타게 만들고 가격 부풀리가 놓고 아무도 못 팔아먹게 서버 다운시키고 지네들 다 팔아먹는 거죠. 이건 사기죠, 사기.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런 손실의 책임을 모두 거래소에게 묻기는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비트코인 자체가 어떤 유실된 게 아니라 그런 시점에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건데 우연적인 사정이거든요. 그런 거래소 측의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아가지고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이고. 법규는커녕 판례도 없어 가상화폐의 재산권 인정조차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가상화폐 거래를 제도권 내로 끌어들일지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 앞으로 피해와 분쟁은 더 잦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가상화폐를 어찌해야 하나 세계 각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나라도 투기로 봐 규제하는 나라도 많은데요. 이런 논란 속에 스웨덴은 법정 통화를 가상화폐로 대체하는 방안을 전격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현금을 만질 일 없는 요즘, 금융정보가 저장된 메일 서버는 항상 해킹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Step 1, take out all the transportation. Step 2, financial-based and telecoms. Step 3, get rid of all the utilities, gas, water, electric, nuclear, pretty much anything that's run by computers, which today is almost everything. 가상화폐를 가능케 한 블록체인은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정보가 무수히 많은 개인 컴퓨터에 동시에 저장되기 때문에 해킹이나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각 국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스웨덴. 세계 최초로 금과 교환이 안 되는 불태화폐를 도입한 나라답게 아예 법정화폐를 가상화폐로 전환하는 혁신을 추진 중입니다. 영국은 가상화폐 생태계를 선점해 브렉시트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미래 세대 금융의 중심으로 치고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도 비트코인을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상장, 일단 가상화폐를 제도권 내에 편입시켰습니다. 하지만 기축통화국으로서 막대한 화폐 주조 차익을 누리고 있는 데다 사실상 무제한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수 있고 무역 적자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 통용 수단으로의 가상화폐를 그냥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본도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가상화폐 가능성을 인정, 조심스레 제도권 편입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등과 더불어 일단 규제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 도입 초기 투기회장으로 전락, 사행성을 잡는 데 정부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일각에선 가상화폐의 장점과 가능성을 선점할 기회마저 잃는 것 아니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우리나라가 2003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자살 예방 국가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5년간 자살자 7만 명을 전수조사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와 특성 등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 자살 동향 감시 체계를 만들어 고위험군을 미리 찾아 나서는 한편 자살 예방 교육을 받은 인력 100만 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현재 10만 명당 25.6명인 자살률을 2022년까지 17명까지 줄일 계획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한데요. 청소년들도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혼해야 한다는 인식은 크게 줄었고 자녀가 필요 없다는 의견은 늘었습니다. 김소강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절반 가까이는 결혼을 꼭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53.5%에 그쳤습니다. 앞선 두 번의 조사와 비교했을 때에도 20%포인트가량 줄어든 수치로 기성세대와는 달라진 결혼관을 보여줬습니다. 또 청소년의 45.6%는 결혼 후 아이를 꼭 가질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경향은 여자 청소년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 여성이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소년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적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면서도 2차적으로 경제적 수입을 고려했던 종전과 달리 직업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취업과 더 가까운 연령대인 19살에서 24살 사이의 청소년들은 적성보다도 직업적 안정성을 중시했습니다. 또 장래 희망을 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은 70%에 육박해 6년 전과 비교했을 때 2배를 넘어섰습니다. 장래 희망을 결정했다고 답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희망 직업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오늘을 데이터를 통해 알아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인상폭이 16.4%에 달해서 곳곳에서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야 본격적으로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먼저 한국갤럽이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8%가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는 6개월 전 같은 조사와 비교했을 때 응답률이 7%나 감소한 수치인데요. 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은 6개월 전보다 11%가 증가한 39%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조사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갤럽 관계자에 따르면 이처럼 부정적인 응답이 증가한 이유는 제도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혼돈과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정한가 하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이 적정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최저임금이 높게 설정돼 있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했고요. 낮다는 답변 역시 17%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인상에 대한 우려는 높지만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낮았던 만큼 임금 수준 자체는 오히려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이 연봉이 인상될 거라는 기대가 높았는데요. 이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9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직장인의 47.9%가 연봉 인상을 기대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학력 차이에 따라서 연봉 인상을 기대하는 비율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학원 졸업 이상은 34%, 4년제 대학 졸업자는 42.2%가 연봉 인상에 기대감을 보였고요. 2, 3년제 대학의 졸업자는 53.2%, 고졸 이하 학력을 보유한 직장인의 경우는 54.8%가 연봉 인상을 기대한다고 해서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학력이 낮을수록 평균 연봉이 낮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에 기대감만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직장인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실적 압박과 해고 등을 걱정하느냐는 질문에는 31.9%가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금 인상에 대해 가장 높은 기대감을 보였던 고졸 이하의 직장인의 응답률이 39.5%로 가장 높았는데요. 27%의 응답률을 보인 4년제 대졸 직장인보다 더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기대와 불안감이 계속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이 최저임금 10,000원 달성에 대해서는 직장인의 68%가 긍정적이다, 환영한다고 답변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더 많았는데요. 이유를 물어보자 연봉 상승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근로자 권익이 향상될 것 같아서 이런 답변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현재보다 생활이 나아질 것 같아서, 또 다수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네, 생활이 나아질 거라는 긍정적인 기대가 많네요. 하지만 월급을 주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생각이 조금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아르바이트 전문 앱 알바콜에서 점주 및 고용주 189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77%의 응답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이 영향을 끼쳤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최저임금이 사업 운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는 질문에는 기존 아르바이트생의 축소를 고려한다는 응답이 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기존 알바생의 근무 시간 축소가 19%, 신규 알바생 채용 취소가 18%, 또 가족 경영 등의 방안 활용이 10%, 또 폐업을 고려한다는 응답도 9%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답변을 보니까 최저임금으로 인한 경영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대다수가 고용을 축소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또 다른 고용 빙하기가 유발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청와대 태스크포스 팀까지 꾸려서 이 최저임금 인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원활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많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 하지만 다양한 시각차가 존재하는데요.
소규모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 정책이 함께 이뤄져서 국민의 삶의 질이 다 함께 개선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